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도구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연습도 해봤고요.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이게 왜 같이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요즘 많이 듣죠. 빅데이터 시대, 인공지능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런 말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또는 유비쿼터스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빅데이터를 우리가 잘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에서 좀 가장 많이 요즘 쓰고 있는 게 클라우드,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와 그 다음에 PC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프로그램도 돌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우리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연관돼서 우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 또는 빅데이터 분석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빅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고, 빅데이터 시대에 이런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는데, 그런 직업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에 관련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보기술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최신 이러한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시대하고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 요즘 많이 듣는 말이죠. 4차 산업혁명, 또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시스템, 또 우리 IoT 이런 사물 인터넷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요. 그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생활에서 우리가 생활 환경을 의미합니다. 생활 양식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이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걸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천천히 이루어졌지만,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하죠. 20년 주기가 아니고 요즘은 10년 주기, 5년 주기로 막 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페이퍼를 우리가 종이에 출력된 신문을 보던 시대에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우리 네이버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을 날리던 시대에서 지금 이제 드론을 날리는 시대로 이제 바뀌어지죠. 결국 이렇게 사람들의 우리가 생활 환경 자체가 우리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변화를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패러다임의 변화 또는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나오는데, 4차 산업혁명은 하나의 말로 설명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듣는 말이 사물 인터넷, IoT라고 부르고, 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우리가 지금 최근 들어서 2016년도 이후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그 전에도 우리가 이러한 사회 현상을 부르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 용어를 우리가 유비쿼터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유비쿼터스가 어떤 건지, 또 이게 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고 또 혁명 차원에서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르면 권력이나 조직의 갑작스러운 변화인데, 이건 보다는 우리가 밑에 있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한다고 했죠. 자, 그것처럼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트리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시프트 또는 뭐 혁명,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경제나 문화, 사상 등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 있던 어떤 체제나 관습이나 제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우리가 다른 어떤 삶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자, 먼저 농업혁명입니다. 농업혁명이 왜 혁명이라고 부르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하나의 정착 생활을 하지가 않고 떠돌아다녔죠.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키우거나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어떤 곡식을 채취하거나 뭐 이런 시대였었는데, 우리가 농업혁명을 왜 혁명이라고 부르냐면 한 군데 모여서 이제 재배를 하기 시작하죠. 쌀이나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재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움직이던 시대에서, 돌아다니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정착하게 된다는 게 우리가 농업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패러다임의 시프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농업혁명이 왜 중요하냐면 농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같이 모여 있게 되죠. 그래서 씨족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을이 형성이 되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어떤 바운더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동체들이 묶여지면서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되고, 그 마을이 더 커지면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시발점이 우리가 농업혁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정착 생활한다. 이게 결국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던 시대에서 이제 한 군데서 정착해서 머물러서 이제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서 이제 곡물을 키워서 농업을 해서 정착 생활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로 변화가 되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농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전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 농업혁명이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혁명을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왜 산업혁명을 혁명이라고 부르냐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장이 만들어지고, 기존에는 우리가 농업혁명에서는 간해수공업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유통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증기기관을 통해서 이제 동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사람의 손으로 움직였던 것들이 증기기관을 통해서 이제 파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파워가 만들어지면서 사람이 이제 그 자연의 힘을 얻어서, 자연을 통해서 힘을 얻던 시대에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 힘의 원천은 이제 증기기관을 통해서 이제 증기력을 이용해서 이제 힘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공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변화가 이루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힘이 만들어지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됨으로써 도시화가 됐다는 겁니다. 좀 뭐냐면 사람들이 과거에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흩어져 살았죠. 여러 마을에서 흩어져서 땅을 경작을 해야 되니까 땅이 중요한 원천이고 그 땅들을 경작하면서 이제 흩어져서 멀리 골고루 흩어져서 이제 농업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살던 시대라면 산업혁명을 하게 되니까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제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 공장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게 되죠. 그러면서 마을이 급격하게 커지는 도시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이제 농업혁명에서는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되지만 산업혁명을 통해서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산업혁명의 또 다른 특징으로 본다 그러면 물리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철도가 놓여지죠. 이 철도가 놓여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실크로드라 그래서 물건을 무역을 하려고 그러면 몇 달이나 걸려서 거의 한 1년 정도 걸려서 우리나라에서 저기 멀리 있는 터키나 인도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서 물건을 교역을 하죠. 그렇게 교역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일일이 말이나 이런 말을 이용을 해서 움직여서 이제 사람이 이제 실어 나누는, 그렇게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만든 물건을 저쪽에다가 내다 팔려고 그러면 너무나 비싸죠. 이쪽에 없던 물건을 옮겨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역이 형성이 되는 거죠. 무역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을 이제 사갖고 와야 되니까. 그런데 한번 사갖고 오는데 몇 달에서 1년 이렇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철도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 철도는 전 세계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물리적으로 하나의 그 세계로 연결되는 그런 의미에서 물리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산업혁명이 우리 큰 혁명의 의미로서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물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거를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많이 내다 팔아야 되는데 옛날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기차를 이용해서 움직이면 짧게는 하루 또는 며칠이면 전 세계에 우리가 여러 곳으로 움직여서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도시화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보는 큰 차원에서는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 세상이 연결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혁명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정보혁명인데요. 정보혁명은 크게 컴퓨터와 인터넷이 그 핵심 요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1940년대 후반부, 40년대에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주판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일일이 계산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문서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일일이 적어서, 그죠? 인쇄를 하긴 하지만 적어서 인쇄를 하거나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정보혁명을 통해서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정보가 처리가 된다는 거죠. 모든 문서나 분석이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옛날에 사람이 하는 속도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모든 분석이나 모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활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컴퓨터가 없던 시대와 컴퓨터가 있던 시대로 완전히 분리가 돼서 우리 일상생활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터넷인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산업혁명에서는 우리가 증기기관이 힘의 원천이 되고 그 다음에 물리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다라고 했다 그러면 정보혁명의 힘의 원천은 컴퓨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로 널리 퍼져 있는 네트워크가 뭘로 연결이 되냐면 인터넷이라는 거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변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에 있는 소식을 한국에 알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이런 것들이 걸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라든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거기 있는 정보를 갖고 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앉아서 인터넷으로만 접속을 하게 되면 또는 스마트폰으로 접속만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벌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네트워크, 여기 우리는 이제 가상의 네트워크이죠. 산업혁명은 철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기차와 철도를 이용해서 이 세상을 물리적으로 연결했다 그러면 정보혁명 시대에서는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상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가 흐르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지는 큰 네트워크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의미는 인터 네트워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하나로 연결해주는 이 가상의 네트워크,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죠. 자, 정리를 해보면 농업혁명은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마을이랑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고,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우리가 힘의 원천이 우리가 증기력을 이용을 해서 힘의 원천 또는 뒤에 가면 이제 증기가 전기로 바꿔지게 되죠. 그래서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전기가 결국은 이 파워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물리적으로 하나로 연결해주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이런 혁명이 일어났고요. 정보혁명은 이제 컴퓨터가 힘의 원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와 이 전 세계가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걸로 하나로 가상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서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혁명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혁명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세 가지 혁명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2000년대 넘어서면서 새로운 혁명이 이제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그 새로운 혁명을 우리가 유비쿼터스 혁명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유비쿼터스 혁명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2016년도 이후에는 이 유비쿼터스 혁명이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대신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비쿼터스 혁명, 자, 그게 어떻게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어떤 공통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처음 제창한 사람은 우리 제록스사의 우리가 연구 책임자인 마크 와이저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이루어지는 시대, 앞으로의 세상은 유비쿼터스 세상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비쿼터스라는 어원은 그리스어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신을 의미할 때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은 우리 인간 세상 모든 곳에 다 존재를 하죠. 이거를 이제 편재라고 하는데 모든 곳에 다 있어요. 신은 한 분이지만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세상에 곳곳에 다 연결이 돼서 모든 곳에 편재한다라는 말로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의미할 때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썼어요. 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나온 말인데, 이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컴퓨팅, 그래서 모든 컴퓨팅이 유비쿼터스로 연결이 된다라는 말인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일상생활에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컴퓨터화가 돼서 내가 움직이는 모든 생활을 우리가 컨트롤해주고 움직여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자,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트워크에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모든 컴퓨터는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의 컴퓨터가 이제 실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뭘로 바뀌냐면 사물이 되는 거죠. 모든 사물이 컴퓨터화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컴퓨터의 개념이 아니고 앉아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그런 PC를 컴퓨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모든 사물이 그 안에 칩을 내장을 해서
그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눈에 뭐 컴퓨터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모든 이제 사물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요즘은 사물 인터넷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예. 그래서 보이지 않게 움직여야 되고 가상의 공간이 아닌 현실 세계에 어디서든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 세상에 우리가 컴퓨팅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연결해주는 하나의 그림이 있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왼쪽에 보는 요거를 우리가 정보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보혁명 시대. 여러분들이 인터넷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면 컴퓨터에 가상의 세상을 만들어서 모든 걸 다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 캠퍼스. 그럼 이거는 강의실인데 우리가 물리적인 강의실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가상의 강의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쇼핑몰,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데 백화점에 직접 가지 않고 이 백화점을 우리가 디지털화해서, 여기서 디지털화 한다는 말은 버추얼리티라는 의미를 씁니다. 가상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가상으로 디지털로 우리가 변환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을 이용을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주문을 하게 되죠. 즉 시장이나 쇼핑몰이나 백화점이나 은행이나 또는 학교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물리적으로 이제 걸어서 다니거나 물리적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인터넷 시대에서는 컴퓨터 안에, 즉 인터넷, 컴퓨터 가상 쇼핑몰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인베디드 버추얼리티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바뀌는 시대가 정보혁명 시대였습니다. 그죠? 정보혁명 시대는 인터넷 안에, 즉 컴퓨터 안에, 인터넷 안에 우리의 둘러싸여 있는 모든 모든 실물 세계가 다 가상으로 변환이 돼서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죠. 자, 이것도 큰 의미의 센세이셔널한 혁명의 의미를 붙였다면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이거를 또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embedded virtuality 뭐 이런 말을 ubiquitous computing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가상의 공간이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 있는 물리적인 물체들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IoT라는 개념이 바로 이 ubiquitous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ubiquitous라는 큰 의미에서 파생돼서 여러 가지 말들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IoT, 사물 인터넷이도 있고 웨어러블 컴퓨팅, 여러분들 요즘 손목시계 갤럭시 워치 다 차죠. 예, 그런 것처럼 웨어러블 컴퓨팅, 즉 입고 다니는 그런 몸에 지니고 다니는 컴퓨터, 이런 개념들이 이 유비쿼터스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이 안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개념들을 2000년대부터 해서 지금 계속 이뤄나가고 있어요. 그때 얘기했던 많은 개념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죠. IoT라는 말은 현재 지금 거의 뭐 일반 명사처럼 쓰고 있는 말이고, 그 다음에 홈 네트워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지금 여기 본 것처럼 모든 사물들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집어넣었다면, 가상으로 집어넣어서 했다면, 근데 문제점이 있죠. 이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움직일 때 컴퓨터에 앉아야지만 접속이 돼요. 그죠? 컴퓨터에 앉아서 인터넷을 켜고 접속을 해야지만 이제 접속할 수 있는 시대였다면, 이제 이런 우리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다 컴퓨팅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미래에 지금도 이제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홈 네트워킹이 있죠. 홈 네트워킹, 즉 여러분들 집에 있는 냉장고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있는 모든 그 가전제품들이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움직이면서 그 주변에 있는 가전들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모든 사물들이 전부 다 컴퓨팅화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내장되어 있다는 거죠.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멀리서도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하죠.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됐다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사물들이 이제 사물들이 이제 컴퓨팅화 된다라는 거의 의미는 이제 사물들에서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차입니다. 여기서 이제 개념이 나온 얘기가 자율주행차, 사람이 없이 차가 움직이면서 모든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일 때 만약에 미래의 학교는 여러분들이 가서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모니터가 됩니다. 모니터로 바뀌죠. 책상이 모니터로 바뀌게 되죠. 책상이 모니터로 바뀌면서 그 책상 안에 인터넷이 연결이 돼서 그 책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교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다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나무 책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탭이라든가 아이패드 이런 걸 갖고 와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넘어서 이제 조금 이제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앉아서 수업을 듣는 책상 자체가 모니터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 태블릿이 자체가 돼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교재도 피고 거기서 필기도 하고 거기서 저장된 내용을 집에 가서 또 컴퓨터로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또는 탭을 이용해서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즉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다 컴퓨터화 되고 즉 책상 자체가 컴퓨터가 되는 거죠. 책상 컴퓨터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또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스마트폰을 두고 움직이죠. 그래서 내 주변에 움직이는 모든 사물들이 다 컴퓨터화가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어떤 디바이스를 하나 갖고 다니면서 모든 사물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제 스마트폰 이 개념 그 내용 자체도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고요. 하나의 개념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제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까지 이제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2000년대부터 이제 개념이 나오고 2000년대부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정부나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정부들이 이거를 가지고 계속 움직여 왔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스마트 시티라든가 홈 네트워킹이라든가 웨어러블 컴퓨팅이라든가 무인 자동차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10몇 년이 흐르는 동안에 거의 한 20년 흐르는 동안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이런 것들을 움직이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혁명이 우리가 과거에 물리적 세상을 가상의 세상으로 넣는 이런 시대였다면 유비쿼터스 혁명 시대에서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다 컴퓨터화되고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서 즉 가상과 물리적 세계가 같이 공존하는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대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유비쿼터스 시대 또는 유비쿼터스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